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체 대 파르마. 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에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레체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이제 흐름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근래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지만, 이후에 로마 상대로는 홈에서 이제 힘을 못 쓴 채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오렌티나를 꺾고 이제 사스올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달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끊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그것도 이제 홈에서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한 채 좀 맞붙게 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간략하게나마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엇비슷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경기 템포 또한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레체와 이제 파르마 모두 이제 기존의 그런 기존의 그런 경기 템포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두 팀 맞붙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이제 경기 템포 또한 좀 느려질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중원이 약한데, 그러면서 현재 좀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면서 더더욱 지금 중원이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레체가 더 이제 중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파르마 상대로 이제 레체가 좀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도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원이 지금 레츠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상팀의 좀 전진 패스 차단이 좀 잘 안 돼요.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보다도 좀 쉽게 좀 허용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레츠의 좀 중원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좀 빌드업도 많이 좀 둔탁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팀한테 그런 파이널 서드 좀 진입도 쉽게 허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수 방면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좀 레체 상대로 파르마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좀 크로스나 좀 중거리 슛이 많은 만큼 공격 효율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레체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지역 수비가 좀 좋은 거 좀 파르마다 보니까 그런 좀 파르마가 레체의 좀 단조로운 공격을 어느 정도 잘 막아내면서 보다 더 좀 안정된 좀 플레이를 이제 보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레체가 좀 중원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나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레체 상대로 저는 뭐 파르마가 좀 최소한 좀 패배는 면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파르마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파르마 프랜승의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득점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득점이 항상 보는 경기로 봐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텔스타 대 이제 아약스. 자,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아약스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많았을 만큼 좀처럼 이기질 못하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브레다를 꺾으며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리그 승리를 거둔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던 것도 텔스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전에 공식 경기 기준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페이스를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순위도 많이 좀 올라온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페이스가 좋은 아약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원정이라고 해도 아약스가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 및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래도 역습 전개가 좀 날카로운 거죠. 텔스타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역습을 좀 통한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인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근데 뭐 그럼에도 이제 최근 계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은 아약스가 저는 더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을 더 능동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구사할 팀 또한 아약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아약스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보다 더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이 거의 좀 역습 정도를 좀 제외하면은 크게 없을 만큼 역습에 대한 좀 의존이 좀 큰데, 그와 달리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뿐만 아니라 현재 뭐 이제 칩트 플레이, 뭐 이제 컵백. QAZXSW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큐에이님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역습뿐만 아니라 이제 뭐 침투, 컷백, 심지어 뭐 지금 중거리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옵션 또한 좀 다양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아약스가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하면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약스에 대한 좀 기대치가 더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텔스타가 홈에서의 좀 성적이 현재 에르디비시 내에서 가장 안 좋은 만큼 홈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텔스타 상대로 그래도 아약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런 점들을 고렸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약스 승에 어느 게임점이 3.5라고 해도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약스 승에 3.5이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일단 맹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현재 좀 전체적으로 이제 미들진과 좀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맹글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거둔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다 보니까 현재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지금 공식전 기준 지금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수비에서 이제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휴식기 이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뭐 수비가 좀 정돈될 그런 좀 기대도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얘네의 좀 수비는 좀 불안정한 좀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원정에서는 대체로 이제 경기력 및 좀 공수 밸런스가 안 좋은 거죠, 아우크스부르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원정 성적도 안 좋은 그쪽 상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점유율은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미들진과 수비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아우크스부르크다 보니까 비교적 메넨글라드바흐에 비해 빌드업이 더 불안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턴오버 또한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우크스부르크가 경기를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좀 턴오버가 많은 좀 팀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드진과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크다 보니까, 그런 좀, 턴오버가 많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좀 끊길 우려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충분히 좀, 미넨이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세 경기 모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메넨글라드바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을 만큼 이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좀 원정에서의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인 만큼 좀 전력 누수도 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메넨이 홈에서 이제 열세인 좀 상성을 좀 극복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맹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도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바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봤는데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머스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이제 FA컵 64강전 경기입니다. 일단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포츠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팀 다 좀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포츠머스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L 챔피언십 내에서 리그 21위로 이제 하위권에 좀 위치하면서 이번 시즌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기대만큼의 그런 좀 성적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포츠머스고. 그리고 특히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줄곧 홈 강세를 좀 보이는 팀인데, 최근에는 그런 좀 홈 강세도 좀 잘 보이지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한 채 이제 0대0 이제 무승부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승리를 못 챙겼던 그 직전 경기 좀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아스날의 일정을 봤을 때 이제 2경기 이후 이제 첼시와 카라바오컵 4강전을 좀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리그와 챔스 경기가 좀 연달아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경기가 아스날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도가 좀 낮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거의 좀 2군 위주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자 아스날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뭐 이제 뭐 아스날뿐만 아니라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정상 라인업 좀 기용하고 싶다고 해도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라인업을 좀 기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아스날이 좀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한다고 해도 지금 포츠머스와는 전력차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포츠머스가 그런 큰 전력차를 극복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포츠머스의 좀 흐름이나 경기력도 이제 그리 좀 좋지는 못한 편이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FA컵 64강전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강등을 좀 면하기 위해서 이제 리그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포츠머스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주전 라인업보다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뭐 충분히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들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들도 그런 아스날의 좀 시스템에 좀 잘 녹아들면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갖췄기 때문에 조직력 부분에서 이제 크게 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스날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그런 좀 팀 내 좀 조직력이 크게 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기대만큼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아스날이 좀 로테 위주로 좀 기용한다고 해도 현재 뭐 포츠머스 상대로는 뭐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하고 3.5는 M에서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의 마이너스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반테 대 에스파뇰. 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레반테는 최근에 루이스 카스트로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꾀했고, 그리고 루이스 카스트로 체제에서 첫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점유율 면에서는 세비야한테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이제 훨씬 더 좀 많이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들을 좀 잘 살리면서 이제 대량 득점에 좀 성공해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카스트로 감독 좀 체제로 전환된 첫 경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낸 그쪽 레반테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리그 5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이제 리그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전 거의 막바지까지 이제 에스파뇰이 실점 없이 잘 버티다가 이제 교체로 좀 출전한 그 레반도프스키와 이제 올모한테 연달아 좀 실점하면서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확 무너져서 이제 2대0으로 좀 패배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이제 연승 흐름이 좀 끊기면서 어느 정도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그 에스파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레반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직전 경기에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꽤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비 리커버리가 이제 훨씬 더 좀 좋아지면서 그런 좀 상대팀의 트랜지션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며 굉장히 좀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비야가 굉장히 좀 트랜지션 공격을 좀 구사해도 레반테가 이제 그런 공격에 대응을 좀 잘하면서 이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에스파뇰이 그런 좀 트랜지션 공격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지난 경기처럼 이제 레반테가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 이제 이번에도 좀 대응을 좀 잘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는 에스파뇰이 이제 레반테 상대로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뭐 이제 레반테가 뭐 에스파뇰 공세를 이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잘 좀 막아낼 수도 있고, 그 되려 이제 공격에서 더 효율적인 모습을 좀 보일 만한 좀 기대도 있는 그좀 레반테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며 이제 기세가 올라올 수 있는 반면,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5연승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 연승 행진이 좀 끊기면서 기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양 팀의 좀 흐름적인 부분이 이제 교차될 수 있다는 요소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레반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확실히 좀 레반테가 이제 감독 변화 후 이제 대승을 좀 통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올 만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잘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반테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레반테 프랑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엘 클라시코 이제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스페인 슈퍼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사우디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모두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전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밀리타 그리고 리디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결장이 좀 예정이었지만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출전할 거를 이제 확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음바페가 이제 복귀할 예정이다. 요런 약간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일단 현재 양팀 다 긴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더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바르셀로나는 9연승,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두 팀 다 지금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더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두 팀이 최근에 좀 맞붙을 때마다 매번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좀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이전에 맞붙었을 때와 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좀 변한 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굉장히 좀 트랜지션 공격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구사될 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달리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에 좀 수비가 많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비 조직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계속해서 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무려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뭐 바르셀로나와 달리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점 유무와 좀 관계없이 상대팀한테 생각보다 많은 유효 슈팅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기에도 종종 허용할 만큼 지금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의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레알이 더 좀 실점 위험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수비에서의 좀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클 수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더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결승전이면서 엘 클라시코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슈퍼스타의 좀 활약이 좀 중요한데, 이제 현재 이제 풀 라인업을 좀 정상적으로 좀 기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 이제 제 컨디션을 좀 보이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좀 바르셀로나와는 달리,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최고 슈퍼스타인 이제 음바페가 이제 생각보다 부상에서 좀 빨리 회복해 이제 복귀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상 이후에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음바페가 좀 제 기량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발목을 좀 잡을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음바페가 좀 제 기량을 좀 못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제 야말과의 좀 에이스 싸움에서 좀 음바페가 솔직히 밀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세한 요소가 많은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꺾고 그리고 슈퍼컵 우승을 좀 차지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솔직히 뭐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 뭐 당연히 뭐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근데 고려 사항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금 수비가 꽤 견고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레알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막힐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레알의 공격을 좀 잘 좀 제어한다고 하면은 3.5 기준을 좀 오바를 보기에는 좀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봐서 저는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인다는 전제 하에 이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이제 FA컵 64강전 경기죠.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스완지 시티 햄무나 이제 무 쪽에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릴 대 리옹. 네, 이 경기 역시 이제 FA컵 경기고,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옹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제가 좀 이제 페이스나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은 팀은 좀 리옹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그런 좀 맞대결에서도 이제 리옹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리옹 프렌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